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숨 한번 고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앉으신 상태에서 눈 한번 감아 주세요.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심호흡을 천천히 2번 해봅니다. 깊이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문사수 과제가 폭류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아레아식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무의식의 심층에는 과거 경험에 마음의 파도가 항상 출렁인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이 또 우리의 감정을 예상치 못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휩쓸린다. 자, 지금은 필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상태로 심호흡하시면서 지금 명상하시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 계속 심호흡하시면서 귀만 열어놓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공부한 거를 잠깐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문사수 과제에서 우리가 아레아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레아식의 특징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것이 아레아식의 특징이 폭류라 그랬어요. 우리 내면에서 아주 성난 파도처럼 우리 과거 경험들이 그렇게 출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감정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폭류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폭류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파도가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친절과 수용, 연민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대승불교 수행의 자리이타의 첫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리이타 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요익중생 이고등락으로 가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이 순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눈 떠주세요. 지난번에 잠깐 폭류였다. 폭류는 아마 굉장히 성난 파도처럼 내 무의식의 깊이에서 그렇게 출렁인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고 그런데 그때의 아라한가를 성취해야만이 우리가 이 무의식의 깊은 우리의 과거 경험의 성난 파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 폭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어떤 수행의 깊이나 우리 어떤 학식이든지 우리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우리의 이 성난 파도의 폭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도 타기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여기 왼편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그 감정의 폭류에 휩쓸리는 상태는 우리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판단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폭류에 휩쓸려 버려요. 그런데 오른편 보시면 감정을 그저 감정으로 인식하는 거,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줌으로써 1단계 이게 마음챙김입니다. 알아차림이에요. 우리가 왜 명상 수행을 하느냐 한 것은 이제 요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각을 못하게 되면 우리 과거 경험이 끊임없이 우리 현재의 경험에 개입을 하면서 우리는 현재 경험을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경험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현재 경험하는 중에 내 과거의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를 알아차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알아차림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나중에 이건 다시
육식을 공부할 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문득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뭔지 모르게 이유 없이 내가 우울하다. 또는 뭔지 갑자기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그렇게 크게 잘못 말하거나 잘못 뭘 한 건 없는데 내가 굉장히 뭔지 모르게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뭔가 슬프다. 이럴 때 아, 이건 내 아리아식의 어떤 파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 이게 뭐지? 뭔지 모를 때 아, 외로움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감정에 이름표를 한번 붙여봐라 그랬고요. 자, 저장식의 파도가 올라올 때 두 번째가 저항하지 않고 친절 애정 어린 돌봄을 제공한다. 만약에 우울이다 또는 무슨 슬픔이다 그럴 때 그걸 뭐 저항을 하거나 안 슬퍼하려고 하거나 뭐 무리하게 반응하거나 애쓰지 않고 그냥 아, 슬픔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슬프면 아, 슬픔이구나. 그래, 누구나 가끔은 이렇게 슬퍼할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 슬픔을 여러분들이 돌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거지. 스스로 자신에게. 그냥 차를 한 잔 먹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가 가끔 물 한 잔, 생수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실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마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의식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친절 수행인데요. 자신에게 친절한 거 보시면은 이걸 처음으로 한 분이 붓다고사라는 분이 청정도론에 이 메타 수행에 대해서 자기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강조해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냐? 자리 이타라 그랬죠. 내가 먼저 나에게 친절할 때 타자에게도 친절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친절하게 나를 잘 돌보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에 가서는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종국에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내가 너무 지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요즘은 연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들이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도 더 친절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친절한가 한번 봐볼까요?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그 아레아식의 어떤 그런 성난 파도가 그냥 항상 무의식 중에 있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돼서 현실 속에서 뭐 오늘 날씨가 유난히 찌뿌둥했다든지 뭐 미세먼지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친절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내 안에 있는 그 성난 파도가 의식 수준으로 올라올 때 그럴 때 그거를 뭐예요? 아, 이게 화구나 슬픔이구나 우울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누구나 이런 경우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그런 상태를 또 자기를 부정하거나 아,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 인간이면 누구나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충분히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인간 경험의 보편성이라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친절하기를, 또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를 위로해 준다. 마치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나 동료나 가족이나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내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근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우울하고 내가 힘들 때 또 제2차, 3차로 힘겨울 때 보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내 이 상태보다는 뭔가 다른 무엇이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똑똑하기를, 내가 좀 더 부자이기를, 아니면 내가 좀 더 이쁘기를, 뭐 내가 조금 더 잘났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유명하기를, 뭔가 무의식에 이런 갈망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수용할 수 있기를,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할 수 있기를, 이 부분이 가장 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친절이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요거까지가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복습이었고요. 오늘은 아레아식에 이어서 사량식에 대한, 제2 말라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사량식은 어떤 식인가? 인데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송 전반부에서 위에 보시면 이숙식과 사량식 및 요별경식을 말한다. 식의 어떤 그 변화 단계요. 그거를 말한다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알매, 주객, 이원으로 나, 너 다 하나라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하고 너,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거는 바로 식 때문이다 했는데, 주객, 이원화, 변화 단계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여, 몸, 의식이, 눈이 뭐예요? 모양이나 색깔, 소리, 또 귀는 소리를 맡고,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뭐예요? 촉감을 느끼고, 여섯 번째 우리 마음, 의식은 인식 대상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각각의 이 주체와 대상, 인식의 대상이 만나지면 뭐가 일어나냐 하니까 알미 일어났는데, 이걸 요별경식이라 해요. 이거는 그래 다음번에 배울 거고, 5번에 배운 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거는 저장식 배운 건데요. 이 알미 다시 저장되는 건데, 우리 오늘 배우는 거는 요 자아의식 제7식입니다. 요 7식을 공부할 것 되는데, 요건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이제 여기 이제 나왔네. 자, 자아식을 사량식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 사량식이 사실은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송입니다. 우리가 4송까지 했어요. 두 번째 인식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인식의 주체로서 말라식이라고 부른다. 말라식은 저장식을 의지해서 작용하고 저장식을 조건으로 해서 사량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요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두 번째 인식의 주체로서 말라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말라식이 뭐냐? 사량식이라고도 하고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뭐냐 하니까, 한번 밑에 보시면 말라식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마나스를 소리 나는 대로, 옛날에 이제 한자로 그렇게 음력을 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뜻으로 사량식이라고 제7 만화식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의미에서 염오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집지식 나와 있는데, 나와,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집착해서 지닌다는 의미에서 집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아의식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사량식은 저장식을 의지해서 작용하고 저장식을 조건으로 발생한다. 자, 우리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식, 우리의 과거 경험을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저장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저장식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아의식이 나오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식이 그 저장식을 의지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용수보살이 아집을 경험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경험에 대한 집착이 뭐냐? 그러니까 경험 자체에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경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사실 법집이라 그래요. 근데 뭐냐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평소에 온전하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경험 자체나 아니면 경험하는 대상에다가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투사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이란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뭐예요?
사랑이란 경험이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랑이란 경험을 집착을 해야 돼요. 왜? 좋으니까. 집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예요? 내 사랑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뭐예요? 대상에 대한 집착은 법집이라 그랬죠? 저 대상은 내 거다 이래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고 그 상대는 뭐예요? 내 사람이다, 내 여자다, 내 남자다, 내 강아지다. 요즘 뭐 또 이 반려견 시대, 천만 시대라는데, 그러니까 뭐를 할 때마다 또 뭐예요? 내가 뭔가 꽃을 좋아한다. 그럼 꽃을 그냥 감상해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거기도 안 끝나죠. 꺾어서 요즘 단풍 시대니 단풍을 보러 가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럼 우리는 단풍이라고 하는 경험을 온전하게 음미하고 감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단풍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거 가져가야지. 그런 순간에 뭐예요? 단풍에 대한 의미와 진정한 의미의 경험은 끝나는 거죠.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단풍을 뭐예요? 이렇게 책꽂이에 꽂든 아니면 넣든 그러면서 내가 그 단풍을 보는 그런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걸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예요? 가족끼리 갑자기 공양하다가 정치 얘기를 했다. 뭐 그냥 편안하게 가족끼리 이런 얘기 누구 얘기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다가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되죠. 의견이 틀려요. 왜? 내가 그래서 정치한 사람 아무 상관도 없어. 연예인 얘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뭐죠? 그냥 그 얘기를 하다가 그건 좋은 경험으로 대화였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대화하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 소유권이 투사된다. 그래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의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예인은 누구죠? 그는 내가 팬이고 내 아무개고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가족끼리 아니면 당장에 제일 친한 친구끼리 갈라지거나 나쁜 생각을 하게 되거나 둘이 불편해진 거예요. 왜? 우린 평소에 왜 그러냐 이래. 그냥 경험을 경험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경험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소유권을 투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내 마음의 경험이 대상, 인식의 대상이 있는 게 좋은데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죠.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경험은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의 대상을 갑자기 내 거고 내 생각이고 뭐 내 사람이고 전부 내 의견이고 내 판단이고 내 이론이고 이렇게 싫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죠? 상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는 또 상대가 소유권을 투사하게 되죠. 그럼 자기는 상대는 또 상대가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능가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능가경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능가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행위는 있는데 경험은 있는데 경험하는 자는 없다. 경험하는 자나 경험하는 대상이 없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있는 놀이는요, 굉장히 종국에는 갈등과 경쟁과 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진정한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서 그냥 놀이를 하는데 밤이 지나도록 계속 제 어렸을 때 보면 계속 엄마가 불러요. 누구야, 아무개야,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근데 우리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못 놀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한 힐링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그 여유를 주고 어떤 그 기쁨을 주는 건강함을 주는 건데 하나의 그 자원이 되거든요. 많이 그렇게 놀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내하고 놀고 니하고 놀고 거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경쟁하면서 보내게 되면 끊임없이 뭐예요? 경쟁하는 나랑 내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각종의 많은 그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아동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위니컷이라고. 그 사람은 그 아주 아동이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아기하고 그 옹알이 할 때 있죠.
그럴 때가 굉장히 옹알이 할 때 엄마가 그 아기하고 마주보면서 그래 뭐 이렇게 아기 옹알이 하면서 반응을 해줄 때 나는 엄마고 너는 내 아기고 넌 내 거고 내가 낳고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한없이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그래 옹알이 주고받을 때 아기는 굉장히 건강하고 엄마도 굉장히 건강해진다. 근데 우리가 놀 때 주로 도박을 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절대 노는 게 아니죠. 놀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경쟁과 이런 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놀 때 주객이 의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는 내가 있고 나하고 노는 네가 다 잊어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놀았었죠. 그럴 때가 진정한 어떤 건강함과 애정과 우정이 생겨나는데 요즘은 그렇게 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굉장히 종국에는 고통을 유발한다. 왜? 칠식이 자아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 일어나는 건데 육군과 육경의 만남의 순간에 마음이 일어난다. 평소에는 마음이 우리가 능언경에도 보면 마음이 언제 어디에 있나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마음 내 몸에 안에 있나 몸 밖에 있나 부처님과 안한종자 끊임없이 대하는데 끝에 가서 답이 없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육군과 육경의 만남의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 마음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내 눈에 대상을 만나고 귀가 소리, 코가 냄새와 혀와 맛과 이런 것이 부딪힐 때 육군과 육경이 경계가 같이 대상이 만나질 때 그 순간에 마음이 발생한다. 근데 그 발생한 마음은 어떤 식으로 옮겨가냐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의 스타일로 가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 마음이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오온계공다. 이 마음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내도 아니고 마음은 언제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이런 마음이 발생했을 때 소유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와 결국 갈등과 이런 걸 초래한다는 겁니다. 제7 자아의식은 언제 일어나냐? 이제 요건 약간 현대식 설명인데요. 앞에는 우리가 불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가 눈이 뭐 볼 때 뭐 할 때 내 마음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의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삶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냐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협을 받을 때 자아의식이 생겨나요. 신체가 위협에 처하면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되고요.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예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내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위협을 받을 때면 뭐가 생겨나는 걸 우리가 확연히 안다고 자아의식이 생겨난 걸 확연히 안다는 거예요. 공감 가시나요? 공감 가요? 네, 뭔가가 신체적으로 이건 동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특히 뭐예요? 내 감정이나 내 자아의식에 위협을 받게 되면 사실 내 자아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꾸로 설명해도 돼요. 굉장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사성제 보면 고제한 보세요. 생로병사. 우리 위협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신체 위협하는 거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될 때 오는 고통이에요. 원증해고 내가 뭐예요? 왼수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될 때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오온 얘기입니다. 오온이 색수상행식 이게 진행될 때 내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전부 다 뭐예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뭐예요? 지금 이 고통 중에 피할 수 있는 고통이 뭐가 있나요? 보입니까? 없어요. 이 고통은 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냥 삶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자아의식이 생겨난다. 칠식이. 요거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뭐냐 했냐면 집제에서 뭐냐? 바로 가래 아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사성제를 닦을 때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존적 고통에 저항하게 되는 거지. 내가 아플 때
내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병드는 거, 내가 죽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저항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면 겪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인데 우리는 이걸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고 고통은 더 커지고 결국은 뭐예요? 고통에 사로잡혀서 내가 고통이 되는 거죠. 늙어가는 나를 보면서 아 인간이면 누구나 뭐예요?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데 여기에 저항을 한다. 왜? 이거는 나를 위협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실존적 고통에 우리가 그 저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겪게 되고 물론 뭐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약간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좀 좋아지긴 맞죠.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죠. 우리는 피해갈 수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저항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고통은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얘기할 때 왜 이게 거룩한 뭐라 그러냐 그 길이냐 진리냐 왜 거룩하다고 했냐 이유는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라 이런 거지.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자아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아의식이 뭐냐 하니까 바로 아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래를 갖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고재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 현상이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싸우게 되고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생겨나서 결국은 아집이 커진다.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집을요 쉽게 내려놓는다. 이거는 거의 수행에서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저정식을 의지하고 조건으로 발생한다. 다음번에 나온 게 이제 그다음 오송의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본질이고 현상적 모양이다. 그래서 자아의식의 특징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본질이었는데 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죠. 육성에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뭐를 생각하고 또 계산하냐. 4번뇌와 항상 함께한다. 4번뇌는 아치, 아견, 아만, 아에다 그랬는데 뭐를 생각하냐 하니까요. 생각하고 그리고 계산하냐 하니까 4번뇌의 기준에서 기반해서 생각하고 계산한다예요. 그럼 4번뇌가 뭐냐? 4번뇌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87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요 설명은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아치, 자아에 대해 무지함으로 몸, 마음, 경험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견입니다. 자아에 대한 견해, 관점, 이미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한다. 아만, 자아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과 관련된 생각과 계산.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를 지금 우리는 이게 봐야 돼요. 아에 내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관련돼서 계산하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나 일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 자아의식, 나다 또는 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자아식 제7만라식이나 왜 사량식이라고 계산하고 생각한다는 게 뭘 계산하고 생각하냐니까 계속해서 나에 대한 거, 내 것이라는 거, 누가 내 것을 침범했거나 선을 넘어거나 끊임없이 손상시켰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 내 이미지를 위배되거나 이럴 때 자아의식이 발동을 한다 이 얘기예요. 아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내면서 자아의식이 발동을 한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 계산한다. 근데 자아의식이 4번뇌와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불편하다, 내가 괴롭다 이럴 때 바로 그곳에 뭐가 있다고? 4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뭔가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땐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4번뇌가 있다. 그래서 제가 4번뇌를 찾아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근데 특히 내가 뭔가 불편하다면, 내가 뭔가 좀 괴롭다면, 뭔가 평소하고 좀 다르다면 그때 밑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불편하고 괴로운지 살펴봐라. 4번 내에 무엇을, 아만인가, 아엔가, 아친가, 악연인가. 내가 그 4번 내에 무엇을 붙잡고 있길래 내가 지금 불편하고 지금 괴로운가. 이 순간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지금 조금 불편하지, 어색하지, 왜 자꾸 떠오르지, 왜 자꾸 생각나지, 이럴 때. 또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식으로 본인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내려놓으면 이 불편한 감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내려놓으면 요 불편한, 요 괴로운, 요 좀 싫은 이 느낌이나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겠냐. 남편 관계, 친구, 자식, 뭐 동료, 직장, 일,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수시 때때로 뭐예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럴 때 한번 4번 내를 찾아봐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유식 30송이 한 송 한 송에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냥 뭐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하게 심오한 불교 철학이나 뭐 인생 철학 이런 게 담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매 순간 겪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행복을 장애하는, 우리 건강을 장애하는, 정신성, 신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복을 장애하는 그런 거를 요소를 어떻게 하면은 그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나 하는데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식이 굉장히 난해하고 까다로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거 왜 얘기하지?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찾아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번입니다. 육성의 끝에 부분은 촉차기 수상사와도 함께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보셔요. 제목이 큰 점이 자아의식은 인식 과정에 사번뇌가 개입한다 이랬어요. 5가지 감각 기관하고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하고 6번째 의식하고 그 다음에 소리하고 색성향, 미촉법, 소리하고 이 감각 대상하고 의식의 대상이 접촉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의식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육식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할 때 이 알미 발생하면서 진행되는 게 보시면 주의, 느낌, 생각, 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과정에 자아의식 즉 4번뇌가 개입되면서 왜곡을 한다. 뭔 얘기냐? 사람들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옷 정말 이쁘네.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었대 봐요. 그러면 그냥 옷 이쁘네. 그거 어디서 샀는데?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그냥 뭐 어디서 샀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 내 안에 내가 굉장히 이걸 무리해서 샀대 봐요. 무리해서 저기 뭐라 그러지? 월부로 아니면 그래 무리하게 샀는데 정말 내 편에 너무 무리하게 샀어. 근데 그럼 만약 친구가 어머니 그 옷 이쁘네.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 괜히 그 어디서가 걸린 거야. 왜? 백화점에서 샀어. 왜 시장에서 샀을까 봐?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를 왜곡한다는 거야. 왜? 내가 뭐예요? 무리를 해갖고 샀는데 그러면 뭐죠? 내 자의식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약에 그냥 그거 진짜 뭐 차인데 그거 가벼워서 그거 연비 적게 들어서 기름값 별로 안 들어 좋겠다 이런 뭐요? 지금 저게 나 소형차 작은 거 탔다고 날 무시하나? 아니 그냥 상대가 그냥 굉장히 좋게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할 수 있다. 뭐가 들어가서 아마나의 악연 아치가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4번뇌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인식까지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유식에서 오변행심소다 이렇게 해놨는데 촉자기수상사 이 과정이 습관적 자동적 무의식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접촉을 하고 어떤 주의가 갈 때
이 설명을 제가 좀 여기서 할게요. 요건 뭔 얘기냐니까 촉자기 수상사와도 4번 뇌가 자아의식이 함께 한다는 설명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촉하면은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요. 그 소리 뭐 이렇게 쭉 맛하고 다 만나죠. 그럼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알미 식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식이요. 그냥 이렇게 순수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생하자마자 그다음 뭐냐면 주의가 우리가 여러분이 뭐 앉았는데 엉덩이가 차갑다, 푹신하다, 딱딱하다, 아니면 저 사람 부드럽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끊임없이 그런 어떤 분별식이 발생을 할 때에 주의를, 이게 자기입니다. 주의가요.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내가 아마 나의 악연 아치에 기반해서 끌리는 쪽에 주의를 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도 뇌의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주의가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뭐예요? 같은 걸 보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관점이 너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똑같이 봐도 다 달라요. 이유는 이미 우리의 4번 뇌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 감각 대상을 취할 때, 그 다음에 애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는 부분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즐겁게 받아들이거나 괴롭게 받아들이거나 판단한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은 그거를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르는 내 느낌이 일어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언어를 개입해서 판단하는 마음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각 상자입니다. 내가 주의를 준 대상, 그 대상에 대한 내 느낌이 있죠. 어떤 감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언어를 넣어서 이쁘다, 못생겼다, 아니면 뭐 어떻다, 저떻다, 끊임없는 언어를 넣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작용이 상입니다. 사는 뭐냐? 드디어는 뭐예요? 신구의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업을 짓는 단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업을 짓죠. 그런데 심하면 뭐 감정이 나오면 주먹질 나갈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하면 속으로 생각해서 저 인간 참 별로네 뭐 등등, 아니면 저 사람 참 좋네, 이런 식의 끊임없는 뭐예요?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게 사입니다. 사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계. 그럼 이 단계가 뭐 어떻다는 거냐? 이 단계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냐, 못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업이 굉장히, 우리의 고통의 하루 일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문사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나는 왜 괴로운가? 나라는 의식은 항상 4번 뇌와 함께 하니까 왜 괴로우냐? 4번 뇌 때문이다. 아마 나의 악연 아치. 내가 괴로울 때 어느 번뇌가 작동되는지 찾아봐라. 내가 어느 번뇌를 붙잡고 있고 어느 번뇌를 내려놓으면 좋겠는가, 요거를 찾아보는 게 지금 우리가 제7 말라식에서 5송과 6송에서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마무리 명상인데 잠깐 눈 감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심호흡 한번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깊이 숨 한번 편안히 쉬시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 쉴 여유도 없이 우리 지금 계속 4번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자아의식에 관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있는 긴장과 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런 걸 푹 날숨감게 내려놓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드럽게 눈 뜨시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